어, 일주일에 한 번은, 술방을 가볍게라도 하려고 생각했는데, 내일 하려고 했는데, 내일은 제가 김장 때문에 친정에 가느라,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못 참는 성격이기도 해서, 겸사겸사, 네, 오늘 간단하게, 제가 이거 참이슬 좀 센 거라 빨간 뚜껑이라 많이 못 마셔요. 그래서 저게 조금씩 마시면서 제가 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안주는 네, 소고기를 구워봤습니다. 네, 사실은 아까 떡볶이를 좀 먹고 배가 그렇게 안 고픈데 안주는 있어야 되기에 아, 빨리 먹어 치워야 될 것 같아서 자, 일단 한 잔 화탁지. 음? 안 독하네. 웬일이지? 음, 음. 아, 배가 고팠다면 더 맛있었을 텐데, 괜히 먹었네, 떡볶이를. 오늘, 잠시만요. 어떻게 하면 조명이 좀, 음. 오늘 말씀드릴 거는 신점하고, 사주로 푸는, 명리학으로 푸는 사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신점하고 명리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비슷하게 그걸 보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사주나 이제 이렇게 점을 본다 할 때는 신점을 많이 생각하세요. 음, 그리고 그걸 많이 보셨던 분들은 사주, 명리학으로 푸는 분들에게 와도 거의 그 무당분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반응을 기대하면서 오시더라고요. 대본에 빡! 이렇게 뭔가를 맞추는, 그거를 기대하시고 오시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음, 그런데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한 방에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잘 맞추나. 근데 차이가 있어요. 아이고, 목이 타네. 어디서부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네, 화탁지. 음, 어떤 비유를 해야 될까요? 어, 얘기할 어떤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어디서부터 정리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 아시죠? 다들. 완벽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떤 기운이 들어와요. 그런 기운이 잘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사주나 아니면 어떤, 소위 말하는 어떤 신기. 그런데 그 사람의 원래 그릇이 녹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또는 뭐 스테인리스 그릇이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 담길 수 있는 어떤 신의 레벨이나 그 신의 영적인 그,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영적인 능력도 차이가 나요. 어,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거기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난 걸 잘 맞춰요. 너 이렇게 그랬었지 과거에. 근데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던 게 현재까지도 그게 고착이 돼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국 그 성격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나 가까운 미래 정도는 잘 맞추세요. 근데 그것도 어 보시는 분들마다 관점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제가 겪은 거예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어, 물론 공통적으로 보는 건 있죠. 이 가게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보는 거는 있으신데, 문제는 그 가게가 안 되더라도 그 가게 안에서 그 사람이 뭔가를, 꼭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물론 말이 안 되나?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는 맞지만 그 어떤 경험이 그 사람을 키울 수 있거든요. 그동안에. 다음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그때 얻은 고객들이 본인에게는 되게 그거 한 사람이었다든지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 가게 터가 안 좋아서 가게를 곧 뺄 것 같다 이런 거는 공통으로 맞추시는데 그거 있잖아요. 사람이 방문을 딱 열었을 때 누가 누구를 머리를 이렇게 해고 있을 때 이 사람을 때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둘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머리에 뭐가 붙어서 해주고 있는지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거라. 나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석들이 각자의 해석이 다르고 그거는 결국 본인들의 성격에 기반한 답이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요, 그거를. 근데 부정적인 측면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사주를 제가 봤어요. 그렇게. 결국에는 뭐냐. 어떤 사람은 조금 긍정의 마인드로 뭔가를 보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현실에서 돈이 되냐, 득이 되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해주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것만 봐도, 그 신기라는 게 얼마나 주관적이냐, 라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의 레벨 중에서도 분명히 잘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기는 그 호는 그 그릇에 그걸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무당 TV 같은 거를 보면 마치 본인이 신인 양 막 호통치면서 막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거는 안 봐요. 근데 내가 들어도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분들의 이 방송은 봅니다.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은 있어요. 제가 그분들처럼 막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그게 조금 발달되신 분들은 그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봅니다. 근데 이제 그분 중에 제가 조금, 저분은 지적으로도 상당히, 그거 하시고, 인격적으로도 괜찮으신 분이다 하신 분이, 이제 본인의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는 방송을 보고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사주를 공부하시냐고. 보통 신점을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안 하시는데,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본인의 미래, 노후가 어떤지를 물어봤대요. 근데 본인한테는 안 보였대요. 너무 솔직하시죠? 네. 신점으로 어떻게 몇십 년 뒤까지 봅니까? 어. 근데 그분이 너무 솔직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을 잘 보긴 잘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명리학을 공부하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상호 보완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순간순간 명리학에서 얘기해주지 못한 어떤 그 기감 같은 거를 빨리 느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그냥 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타로나 다른 어떤 보완 그거를 사용하는데, 명리학과 신점의 차이는 그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로가 8차선을 달릴 거냐, 4차선을 달릴 거냐, 골목길을 달릴 거냐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이왕이면 아니 8차 도로를 달린다고 이 사람이 다 좋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동차가 별로면 다른 자동차들 쌩쌩 달릴 때 본인이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차를 조금 내실을 기하라고 하고 근데 차는 좋은데 골목길을 달리는 사람 오면 이 골목길을 벗어나서 조금 넓은 길을 달리도록 하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점의 맹점은 뭐냐면 과거는 잘 맞추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의 그걸 알지만 미래를 잘 못 본다는 거죠. 결국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사람의 미래를 보지만 명리학의 장점은 이 사람이 이게 분명히 단점이면 이거를 부단히 노력해서 고치면 이 사람은 그거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저는 인간에게 조금 필요한 그게 무당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조금 힘을 주고 뭔가. 근데 그 방법적인 면이 너는 이 성격을 고쳐.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어떤 방편적인 측면,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게 없잖아요. 근데 명리는 그 방편을 알려줄 수 있는, 제시해 줄 수 있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틀렸으면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는 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인격수양도 되지만 피할 때는 좀 피하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화짝지
보통 사람들이 40까지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뭐 그 뒤로 알 수 있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저희 친척분 중에 있었어요. 정말 소위 말하는 왜 사람이 저렇게 살지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와이프를 잘 만나셨네. 너무 착한 여자를 만나셔서 아이들 낳고 잘 사세요. 그분이 노력해서 그런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거는 그분의 운인 것 같아요. 전생에 뭐 복을 지었던 그런 인연을 만날 수 있는 팔자인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을 왜 인생에서 운도 중요하냐고 그러면 누구를 만나느냐도 결국에는 본인의 인생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잘 산다? 인연을 어떻게 노력할 건데요? 인연은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드릴 말씀에 이게 이제 미리 전조인데, 그분이 여자분을 잘 만나셔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그러니 인생이 무조건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런 말은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 신점과 명리. 신점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단정을 지어요. 그 대부분은 좀 혼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웃겨요. 마치 본인들이 신인 양, 본인에게 내려진 기운이 마치 절대 신인 양. 절대 신은 없어요. 뭐 조상신이든 어떤 신이든 본인들이 뭐 어떤 신이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신이 들어와도 이걸 해석하는 거는 인간의 능력에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을 받아도 계속해서 본인이 공부하고 본인의 인식의 한계를 넓혀가면 더 대단한 신이 들어올 텐데 공부를 안 한다는 게 그분들의 맹점이에요. 음. 그냥 거기서 편하게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인식이 굳어지면서 계속 보던 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귀신이 모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도 조금 깨어있는 사람 있고 조금 이렇게 꼰대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탁한 사람이 있고 맑은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라고 영가라고 다 능력이 좋은 그것만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그 능력치에 있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사람한테 들어온 신의 레벨을 보려면 그 사람의 인격이든 지적인 능력을 보세요. 그만큼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 초등학생 정도의 지적 능력인 사람에게 저기 대학교 박사 학위를 받은 어떤 연가가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 본인의 그걸 풀어 하기에는 이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실 거예요. 딱 거기에 맞는 그게 들어갑니다. 네. 아, 화탁지. 그리고 저처럼 저도 그런 어떤 사주에 그런 기운이 없는 건 아닌데 저는 사실 안 보여요. 뭐 꿈은 좀 꾸고 선몽은 꾸고 좀 감은 오는데 저한테 뭐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저처럼 자꾸 이성을 쓰려고 하고 뭔가 공부에 그거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운이 잘 안 씌인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박재현인가 낭월 선생인가 하는 그 3대 명리학자 중에 한 분의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너무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그 영가의 기운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뭔가 그 감정에 조금 그거 하고 또는 또 그런 특수한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잘 그거 하지. 네. 저는 무당될 일은 없겠네요. 네. 음. 어쨌든 그러니까 무속인 분들도 그게 본인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공부를 계속 하시고 본인의 어떤 한계를 계속 넓히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명리학 공부를 하신다는 그분처럼요. 근데 마치 본인이 신의 전부다. 내 신이 대단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그분의 한계가 보이시는 거예요. 자, 명리학은
그 사람의 어떤 미래에 어느 정도의 그 길은 보여주지만 본인이 그 길의 방향을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하면 그 방향은 고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그 계획 아닌 거지 확실히 이 사람이 그쪽으로 그거 하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명리학에서 참고하실 거는 이 사람이 공부에 소질이 있냐, 체육에 소질이 있냐, 돈 버는데 소질이 있냐, 이 정도를 아는 방향성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든 걸 참을 수 있냐, 이성적이냐, 감정적이냐, 돈 계산을 잘하냐라는 건 사주 원국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의 성격적인 거에 베이스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대통령 사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사주 자체 딱 펼쳤을 때, 오, 이 사람은 대통령이 돼. 이거 없어요.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화탁지. 그러니 사주를 이 사람의 그거를 100% 맞출 수 있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사주 안 믿어 이러세요. 사주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예, 그 본인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제 사주를 어렸을 때 엄마가 어떤 사람한테 봤더니, 그러니까 제 동생 사주, 뭐, 저 가족을 다 넣어보셨나 봐요. 우리 엄마 그런 거 되게 안 믿으시는데, 그래도. 근데 거기에 보통, 이혼수 이런 건 어느 정도 뭐 나와요. 사주에 그런 사람. 근데, 쟤는 오행이 다 있거든요? 저보고, 그냥 평범하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웃음이 나옵니다. 저 절대로 평범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 보시는 분이 명리학 공부를 그냥 오행이 다 있으니까 순탄하게 살겠다. 저 절대 순탄하게 살지 않았거든요. 그 순탄하게 살지 않았다는 게 저의 무슨 뭐 계급장처럼 제가 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 사주를 못 본 거예요. 네. 명리학 자체는 대단하지만 그걸 해석하는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어쨌든 신점은 너무 과거 위주고 미래를 맞추기가 조금 쉽지 않고 명리학은 이 사람의 성격과 어떤 소질적인 거를 해서 이 사람이 어느 방면에 그거 한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점이나 미래에 대한 그게 나와 있는 그거다. 명리 그 의역학이라는 걸 보면요. 이 사람이 어디 부분에 병이 생긴다까지도 오행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명리학이나 사주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명리학이 마치 그 사람의 어떤 와 너는 이때 진짜 뭐가 될 거고 이거를 정확하게 이런 오해 때문이신 거예요. 이쯤에 이 사람이 같은 인성이더라도 인성이 용신인 사람은 공부를 하고요. 인성이 한신이라 귀신인 사람들은 예, 공부 안 하고 네, 그냥 의지하려고 하고 네, 식신이 인성이 식상을 치니까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남에게 빌붙어 있는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 용의신 자체를 찾는 게 인생 그 사주에서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최근에 이제 뭐 어떤 변호사 여자분의 유튜브를 봤어요. 제가 그분을 이제 막 그거 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오해에 대해서 뭐 사주를 믿으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그분의 요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디서 사주를 봤는데 자기 보고 날개가 꺾였다고. 근데 자기는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변호사가 됐다. 뭐 이런 얘기 같아서 자기는 사주를 안 믿는다. 이런 얘기 같아요. 화탁지. 자, 그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 나는 사주를 안 믿어요 하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자,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나서 나 이거 안 믿어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만약에 기독교의 교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에게 듣지 않고 이상한 목사들의 설교를 딱 듣고 저 사람 이상해라고 해서 난 기독교 교리 이상해서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또는 제가 재판을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한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너무 실력이 없어서 재판에 졌어요. 아유, 인간이 만든 법 너무 이상해. 나는 법 안 믿어. 네. 이런 케이스랑 비슷해요. 그분이 사주를 몇 명한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주를 본 사람의 실력이 별로여서 자기를 제대로 그거지 못한 걸 하나를 가지고 난 사주를 안 믿어? 이게 첫 번째 그분의 약간
잘못 좀 약간 뭐랄까 제가 봤을 때 좀 미숙해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상한 변호사들한테 재판을 받았는데 이상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졌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법에 좀 불신, 나 인간이 만든 법 너무 이상한 것 같아. 그쵸.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예, 분명히 그거 하는 게 법이에요. 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거를 극악에서 있는 사람의 법으로 만든 것도 법이고요. 하지만 명리학은 자연의 섭리를 인간이 옮겨놓은 거예요. 그거를 못 푼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걸 잘 못 본 사람한테 본 거예요. 명리학은 너는 이때 성공하겠다 이걸 보는 학문이 아니라니까요. 경찰관아랑 조폭의 사주는 되게 비슷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질이 되게 강해요. 이 강한 걸 어떻게 푸느냐예요, 이 사람이. 네. 연예인들하고 술집에 가시는 그 화류계 쪽 분들도 비슷해요. 잘 풀리면 연예계, 예, 이렇게 돼요. 마치 사주를 놓고 보면 너 뭐가 되겠다 이걸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오판이고요. 그게 아마 그 신전 보시는 문왕분들의 거기랑 섞이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자, 그런 어떤 운명적인 환경 이런 걸 다 제치고 나는 내 노력만으로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만하신, 너무 뭐랄까, 그분들이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래 인생은 네가 하기 나름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것 같지만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나는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성공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 내 노력이 부족했네 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시겠죠. 그 시험을 잘 보시는 분들의 뇌는 암기를 잘하세요. 특수하게 암기를 잘하시는 쪽을 발달되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분이 만약에 그 유튜브를 보고 사람들이 그래 할 수 있어 이런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래 운명이 뭐가 중요해 운명을 개척하겠다. 열심히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럼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했네 결국 자기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화탁지. 자, 저도 아이들 가르쳐서 봐서 알지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능 한 번으로 인생이 이렇게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에서 아침에 배탈이 났어요. 그럼 자기 노력이 부족해서 그 시험을 못 본 겁니까? 세상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10년 내리 전교에서 이렇게 놀던 아이가 시험 한 번 못 봐가지고 지방대를 가는 케이스도 봤어요. 물론 재수하면 되지만 재수하기 싫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고3 때, 고2 때까지 펑펑 놀다가 고3 1년 해가지고, 예, 옛날 제 시대 학력고사 시절에는 그렇게 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세상에 본인의 노력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모든 게 운명이니 나는 뭐 못해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세요. 본인의 노력도 있지만 이 시계바퀴, 톱니바퀴가 맞다 가듯이 세상에 어떤 기운과 어떤 기운이 맞다 갔을 때 본인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일이 분명히 발생해요. 내가 가게를 열었어. 열심히 돈 모아서. 내가 열심히 물건 판다고 장사가 잘 됩니까? 그 자리가 별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집에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거를 차려서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가게나 장사를 하거나 사회 활동에서 움직여야 되는 기운은 주변 상황이 나에게 우호적일 때, 내 운대가 우호적일 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 능력 좋고 공부 잘하고 뛰어나서 노력까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든지 다 잘 풀리나요? 오히려 능력은 별론데 이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더 잘 풀리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뭔지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그 말은 너무 19세기의 말 같다는 거예요. 나는 운명 안 믿고 내가 그냥 스스로 개척한다 라는 거. 오히려 요즘 분들은 운명이라는 게 어느 정도 받쳐줘야, 운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잘 된다는 건 너무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근데 거기다가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오히려 퇴행적인 사고예요.
똑같이 해도요, 어떤 사람 더 이쁨 받고요, 어떤 사람 별로 눈에 못 띄고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관적이 되셔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각자가 타고난 달란트나 그런 운이라는 거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화탁지. 아우, 아우, 술은 그만. 아우, 아까는 물 같더니 이제 훅 올라오네. 예. 아휴, 여기까지만 해도 알아들으신 분들이 충분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죠. 내가 이 생에 요만큼의 능력치를 갖고 나에게 주어진 건 요만큼인데, 사실 요만큼 주어져도 이만큼 다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이만큼인데 사실은 한 요만큼 정도 하고 가요. 근데 열심히 했을 때 요만큼인 사람과 열심히 했을 때 이만큼인 사람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아니, 진짜 우리가 봐도 잘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회에서. 그런 사람하고 너무 평범하게 소시민적으로 살고 있는 어? 사람들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그 비교 심리 때문에 본인이 불행해져요. 그렇게 비교하면서 사는 것도 나는 노력 안 해서 이렇게 돼서 나 루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각자의 그릇이 있고 각자에게 내려진 어떤 소명이라는 거, 인생을 사는데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본인의 그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 고생하더라도 너는 좀 이쪽의 분야에서는 너는 해봐라고 내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일단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강한 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좀 약간 그런 센 직업들에 노출되세요. 하지만 그 어린 시절에 사회화 과정에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그 센 직업을 조금 센 직업 쪽으로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쪽에 부시는 거고, 그게 잘 안 되셨던 분들은 또 반대로 또 그쪽 세계에 가시는 거고,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사주만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어떤 정신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의지 같은 것도 사주 원국에 나오기는 하지만 사주 쌍둥이도 다르다고 했어요. 그 미묘한 차이까지 명리학은 읽어내지는 못해요. 그 2시간 반이라는 시간차에도 오행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신력이 같은 사주를 태어나도 어떤 사람은 그걸 인간 승리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그냥 안주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주나 명리학이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오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데카르트가 인간 중심으로 자연을 봐서 생각하는 어떤 인간이 최고다라고 했을 때 자연은 아무것도 이게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노력이 부족해서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되다 보면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에 그 뭐지? 그게 안 돼요. 타협이 안 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짜요. 내 노력이 부족했어. 내 노력이 부족했어. 그런 사람의 끝도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인간의 노력만으로 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환경이 좋고 운이 좋다고 노력 안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석을 잘못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학문에 대한 신뢰를 잃는 거는 제가 어떤 잘못된 전문가를 만나서 그 분야의 어떤 전반적인 거를 일반화 시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는 명리학이 조금 학문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날까지, 네. 네. 그렇다고 저도 명리학만 절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매 순간 본인 자신이 본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발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끌까 하다가 네. 또 제가 좋아하는 오쇼 라즈니 씨의 사상은 늘 지금 현재를 의미해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네가 노력 안 하고 그럼 네 메리트 똑같다. 네, 그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죠. 늘 어떻게 매일 긴장하고 있고 매일 이렇게 노력해요. 약간 풀어질 때도 있고 어떻게 사람이 늘 긍정적으로 살아요. 네.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거는 느껴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리고 물론 이제 사람이니까 변할 수도 있고 간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것이 곧 그 사람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는 맞아요. 그게 한 달이나 두 달이나 1년 안에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와요. 그렇다고 금방 그 기회가 본인에게 긍정적으로 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생각 자체를 바꾼다는 거.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너무 미운 생각이 들고 헐뜯고 그런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분들은 그게 곧 본인의 미래고요. 지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게 곧 본인의 미래예요. 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바닥지 본인의 미래인데 응응응응응응 근데 오쇼도 약간 뜬구름이에요 사실. 왜냐면 제가 10대 때나 20대 중 뭐 후반에 그때 생각하고 지금이랑 같아요? 아니죠. 그리고 30대 중후반에 또 막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지금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 됐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나 어떤 사람 말도 100% 맞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경계인, 경계인이 돼야 돼요. 어느 하나에 푹 안주하지 마시고 늘 그 사이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사람이 부정적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분명히 좋아져요. 지금 아무리 제가 긍정적이어도 저 10년 후에 저 장담 못해요. 그땐 또 비관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늘, 네, 저를 열어두는 거죠. 하나에 매몰되지 않게. 그러니 이 세상에는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사상도 그리고 누구의 말도 100%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 사람 얘기를 들으시고 본인만의 어떤 생각을 구축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막 편의를 써가지고 남들이랑 소통이 안 되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정인을 기반으로 한 편인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지식은 결국 본인을 외롭게만 만들 뿐이에요. 그래서 좋은 얘기는 취하시고 본인에게 도움되는 그리고 아닌 얘기는 거기에 반기를 제시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 모든 어떤 권위적인 권위의 권위를 소위 말하는 한 학문들 있죠. 뭐 대학에서 뭐 무슨 학 그다음에 무슨 뭐 사실 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의 말 그런 거에 너무 그거 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위에 너무 맹목적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이건 시험 문제도 나온 거예요. 권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누구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것도 수능 지문에 나왔었는데 갈릴레오인가 코페르니쿠스인가 그 지구는 사실은 둘 다 얘기를 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먼저 얘기했죠. 지구가 둥글다.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전에 뭐 누군가가 지구가 네모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권위를 계속 믿고 코페르니쿠스의 그거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학교에 무슨 뭐 누구 교수다 뭐뭐다 이 권위에 되게 많이 약해요. 아우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사람들의 생각은 늘 변해요. 그래서 서양 철학사를 보면
고대 시대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중세 시대의 무슨 뭐 종교 철학,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무슨 데카르트 시작해가지고 니체, 실존처럼 이렇게 오는데 그게 그때 당시마다 사람들의 사상이 이렇게 변해왔다라는 계보예요. 서양 철학사가. 물론 이제 근대 공부한 근대 철학자들은 고대나 중세 그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또 발전시켰겠죠.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리고 현대 들어와서 들레즈나 락간 같은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학문들을 딱 해가지고 또 본인만의 철학을 딱 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늘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가 맞다라고 얘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어떤 뭐 니체 얘기를 했을 때 니체는 그러지 않았거든 하는 사람은 본인이 그만큼 지식이 부족하다, 꼰대다, 그리고 매몰되어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왜 자기만의 그거를 학설을 못 만들어요? 니체 사상 갖고 들레즈 사상 갖고 락강 사상 가져서 본인만의 이론을 만들면 되지. 왜 니체는 이랬다라고 거기에 꽂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학자야. 외우는 사람이지. 니체 사상을 암기한 사람이지. 그게 철학자예요? 암기자지. 화딱지. 암기자라는 사람이 학교 좋은 데 갔던 이후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암기는 내게 아니잖아. 바칼로레아 프랑스식 서론 그 기술 그 시험으로 대입 그거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얘가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안다니까. 이제 기계도 발달하고 인공지능도 나오는데 뭘 암기하는 시험을 보지? 국가에서? 기계가 다 해줄 텐데. 화딱지. 제가 암기 과목을 거의 죽을 쓰고 암기 과목이 너무 싫어가지고 네 이유 없이 무조건 외우는 걸 너무 싫어했습니다. 네 어쨌든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시대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많이 동의하시죠? 암기 잘해서 서울대 간 사람이 사회 나가서 그 지식을 도대체 활용해서 암기 잘해서 저 이제 서울대 분들 죄송하지만 전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 중에 되게 안 똑똑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암기를 잘하신 분들은 똑똑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네. 어쨌든 제가 뭐 학교나 그거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식이라는 거는 나한테 오면 내 걸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활용해가지고. 그게 또 다른 창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걸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서양 철학사는 계속 변해요. 근데 명리학은요 지금 보면 뭐 고전에 나와 있는 거 적천수나 자평뭐 진전이나 그런 거 나와 있는 거를 여전히 그대로 얘기해요. 아무리 그거 하신 분들도 본인만의 명리가 없어요. 뭐 월지나 식시 그 상관 거기 있으면 이 사람 여자들은 이혼한다 딱 됐든 여자 사주 보면은 뭐 요즘 이혼이 뭐 흉입니까? 그래서 볼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 왜 본인만의 또 다른 어떤 그런 걸로 그걸 못하세요? 저는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딱 보면 이혼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일을 하는 주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더 많이 발현하시고 오히려 그거를 재성 쪽으로 추구하셔라. 관성을 치면 그거 하니까. 장윤정 씨 사주에 식상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 태어나서 본인의 어떤 끼를 노래로 안 푸셨으면 이 이혼 당한 그런 사주예요. 예, 그 명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분은 지금 그거를 풀고 계시잖아요. 그런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명리는 아직도 그 옛날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명리학이 욕을 먹는 것도 있어요. 새로운 시도를 안 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서양 철학이나 심리학이랑 연결시켜서 명리학이 가야 되는 게 맞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명리학이 제가 진짜 강조드려요. 명리학이 탁 보면 너는 뭐가 될 상이야. 너는 왕이 될 상. 없어요. 그런 거. 조금 더 균형이 잡힌 사주가 있고 조금 의지가 있는 사주가 있고 이 사람은 너무 감정적이고 이 사람은 너무 자기 속만 챙기고 이 사람은 너무 꼰대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사주를 놓고 너는 뭐가 나중에 정치인이 될 사주야. 물론 말을 잘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 걸 기대하시고 명리를 보시면 난 사주 안 믿어요 하는 그게 되는 거예요. 교회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거기는 다 그거 하고, 이렇게 믿고 갔던 사람이 교회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 막 목사들도 막 자기 욕심 챙기고. 그러면, 기독교 교리 안 믿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학문을 보셔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늘 그게 고착된 게 아니라 학문이나 지식은 늘 변할 수 있다. 나만의 학문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그렇다고 그게 너무 또 어떤 그 범위를 크게 뛰어넘으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남들에게 나는 이 정도의 나의 학설을 주장할 정도가 되면 본인 스스로 엄청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임상을 하셔야 되고, 본인 스스로 겸손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많이 흥분했네요. 화탁지. 네. 아, 식으니까 고기가 맛이 없네요. 으. 음. 그래서 저는, 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 네,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무지한 줄 아는데 니네는 얼마나 아냐. 이거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고, 이 지식, 우주의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떤 광대한, 그거를 아는 순간 겸손해져요. 근데 그게 태도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저는 존경해요. 근데 자기 입으로 자기 잘났다는 걸 다 이렇게 까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마치 나는 너한테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라고 본인 입에서 이렇게 어떤 강압적인 어떤 그게 나오는 사람들은 저는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보여요. 그 사람의 그릇이. 본인이 알면 몇 년을 살면 몇 년을 살고 알면 얼마를 알아요. 근데 뭐, 그렇게. 화탁지. 권위 내세우는 분들, 믿지 마세요. 내가 어디를 졸업했으며,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며, 본인 안의 실력은 그냥 내가 그냥 말 한마디 해도 사람들이 확 오는 거지. 응?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내가 뭐 어디 유학을 갔다 와서 이런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내 권위에 무릎 꿇어. 응. 딱 싫어요, 저는. 딱 싫어요. 그래서 좋은 강연을 들려주시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인문학자들 보면 본인이 그런 얘기 안 하고요. 그 말 안에 내공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좋아해요. 그런 분들이 진짜예요. 가끔 이렇게 저도 저의 주장을 조금 그거 하다 보면 내가 오늘 혹시 말실수를 하지 않았나. 왜냐면 제 말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또 오해나 상처나 이게 이제 될 수는 있으니까 저도 늘 조심은 해요. 좀 세지 않은 멘트로 해야 되는데 제 말이 좀 한번 이렇게 되면 격양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점이랑 명리의 차이는, 신점은 과거의 그 사람의 어떤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근시안적인 미래는 잘 보지만 멀리까지
원시한적인 거는 조금 그거 하다. 그리고 담기는 그릇에 따라서 그 들어가는 음식에 그거 되듯이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그 그릇 또는 맑음과 탁함 그다음에 이 영적인 깨어 있음과 어떤 인식의 그거에 따라서 들어오는 영가들이 다 다르다. 사실 그렇잖아요. 명리학도 누가 공부하냐에 따라서, 아이고, 너는 남자 잡아먹을 사주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유, 이왕이면 이 많은 끼나 에너지를, 일하는데, 돈을 버는데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도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서 어떻게 쓰이느냐예요. 근데 명리는 어느 정도 길은 정해져 있지만 그 길이 너무 싫으면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본인이 바꿀 수도 있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신점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명리가 너는 이때 뭐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100% 맞추는 거를 기대하고 보시면 안 된다. 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는 사주는 안 믿어요 하시는 분들은 명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시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너무 오만이다. 내가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나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이루지 못하는 분들은 다 본인의 노력이 부족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느냐.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본인의 노력으로 안 되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많이 봐요. 감정도 있고 사람이 또 정에 약한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힘든 그거를 겪으세요. 그분들에게 너는 의지박약이야, 넌 노력이 부족해라고 매몰차게 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 보면 왜 이렇게 감정이 휘둘려 이렇게 하세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 입장이 안 돼 보면 누구도 자신 있게 너는 왜 그래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의 노력만으로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뤘으니 앞으로 저기까지도 내 노력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큰 코 다치세요. 지금 나의 성공은 응? 내 전세 내가 쌓은 어떤 부모님의 기도일 수도 있고 내 전생의 어떤 그걸 수도 있고 또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그거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종합돼서 이루어진 결과인 거지 나의 노력만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주변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런 감사가 있어야 본인이 성공을 해도 자만하지 않아요. 아, 지금 나의 성공은 내가 누군가의 기회를 밟고 올라온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기회를 내가 박탈할 수 있을 게도 늘 성공할수록 겸손한 자세여야 돼요. 자기의 노력만으로 난 최선 다해서 최선 다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셔야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 틀린 말 했으면 리플로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저 김장하고 올게요.